반갑습니다, 여러분. 게시탐정 장전도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이야기, 좀 이거는 역사 얘기입니다. 큰 제목은 70년 전의 좌파 정권. 에? 70년 전에 좌파 정권이 있었다고요? 라고 하지만 소제목 잘 보세요. 반민특위의 허와실이라는 제목입니다. 바로 70년 전 우리가 신생 대한민국 정부에서 반민족 친일 행위자들을, 그 당시에 정말 토착 왜구들을 처벌한다는 구실을 내걸고 정말 우리나라를 한번 볶아먹으려 들었던 이 반민특위에 대해서 그 허와시를 논해보는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정말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 좀 반만하시는 분들은 정말 정의로움의 상징이라 생각하시는 이 반민특위, 과연 그렇게 진짜 제대로 된 정의롭고 올곧은 친일 반민족 매국노 토착 왜구들을 쳐부수고 민족 정기와 국가 기틀을 바로 세우려 했던 그런 자들이었나? 아니면 내로남불과 부정부패와 국가 반역으로 찌들어 있었던 정말 70년 전 이 좌파 정권의 예표를 할 수 있는 자들이었나?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정말 극과 극의 평을 받는 기간입니다. 흔히 해방 당시에 우리나라와 나치로부터 해방될 당시에 프랑스를 비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은 프랑스는 나치 협력자들을 철저히 처단하고 숙청해서 국가 정통성을 바로 세웠는데 우리나라는 친일파들을 제대로 청산하지 못했다라는 아쉬움을 피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민족이 역사상 처음으로 타국과 타민족으로부터 완전히 복속당해 36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압제를 당했던 흑역사 중에 흑역사인 일제강점기의 트라우마는 지금까지도 우리 국민들의 뇌리에서 지워지지 않은 터라 친일파 혹은 매국노라는 단어에서 저절로 분기가 치솟고 과거 해방 직후에 우리 정부에서 일제의 빌부터 동포들을 억압하고 자신들의 배를 채운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을 제대로 처단하지 못했다는 생각은 지금까지도 대한민국 정부를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엄청난 적폐가 되었고 좌빨들은 이런 심리를 잘 이용해서 반일 프레임으로 국민들을 미혹해서 내년 총선도 뭐 총선은 한일전이니 어쩌니 이런 개소리를 짓거리고 있죠. 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깊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알고 계셨던 것과 뭔가 사뭇 다른 모습이 여러분들께 아마 소개될 거예요. 우선 용어 정리부터 합시다. 먼저 친일파지만 정식 명칭 친일 반민족 행위자 혹은 친일 매국노입니다. 친일파라고만 하면 엄밀히 따지면 맞는 호칭 아니에요. 그냥 이웃나라인 일본과 친하게 지내자 그런 그냥 평범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호칭도 되거든요. 이 제 말이 농담 아닙니다. 임시정부 주석을 지내신 백범 김구 선생께서도 뭐라 그러셨나? 친일파가 나쁜 게 아니다. 일제 빌부터 동포의 피를 빤 매국노들이 나쁜 거다. 그렇게 지적하기도 하셨습니다. 중국과 친하게 지내자는 친중파, 미국과 친하게 지내자는 친미파와 같이 일본과 우호를 유지하고 친하게 지내자는 그런 친일파는 당연히 있을 수 있어요. 다만 외정 시절 우리나라를 압제하던 일본 군국주의의 빌부터 동포들을 억압한 친일 반민족 행위자와는 구분돼야 되는 겁니다. 뭣도 모르고 그냥 친일파는 게 정확한 게 아니라는 거 처음 아시는 분들 의외로 많을 거예요. 흔히 종북 세력들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훼손하기 위해 조자룡이 헌창 쓰듯이 내뻗는 개드립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이승만 정권은 친일파를 처단하지 않고 자신의 권력을 위해 등용하였기에 민족 정기를 바로 세우지 못했다. 헌데 김일성은 철저히 친일파를 숙청하여 민족 정기와 정통성을 바로 세웠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사실일까? 근데 의외로 진짜 많은 국민들이 이런 내용에 대해 동의하는 경우가 많아요. 심지어 이승만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들께서도 뭐 그 부분은 이승만 대통령의 과오다라고 지적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김일성이 대체로 개쓰레기지만 친일파 청산 하나는 잘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심지어는 구일본군 장교 출신들이 대한민국 국군의 장성으로 많이 임명된 것을 빌미삼아 마치 국군을 구일본군 또는 황군의 후손인 것처럼 미친 소리를 짓거리는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바로 이런 자들로 인해 반정부, 반국군 사상이 옴니암니 자리 잡고 있는 실정이기도 해요. 아니라고는 말하지 마. 사실이에요. 제가 현역 시절에 장병들에 대한 안보 교육을 무척 신경 썼습니다. 제가 군 시절 받은 표창의 한 절반 정도가 이런 안보 교육, 정신 교육, 국가관과 관련된 그런 표창이었거든요. 그런 본 게시탐정은 고등학교와 대학에서 그런 식의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식의 의식화 교육을 받고 온 장병들이 적지 않음을 알고 그들에게 그에 대한 뭔가 반증을 해줘야 될 필요성을 느꼈다고요. 제가 뭐라고 물어봤냐. 해방 후 국군의 참모총장 최병덕 장군 그리고 사단장과 군단장을 지냈던 백선엽 장군, 김백일 장군, 정일권 장군, 유재영 장군 등은 모두 일본군 출신이야. 헌데 국군 통수권자인 이승만 대통령은 임시정부 대통령이셨다. 초대 국방장관인 이범석 장군은 광복군 참모장이셨다. 그럼 국군이 광복군의 후손이냐 일본군의 후손이냐? 이 질문을 던지자 장병 병사들의 동공에 지진이 일어나더라고요. 국군의 장성들이 일본군 출신이라니 당연히 국군이 일본군의 후예 아니요? 이렇게 생각했는데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일제와 맞선 독립운동의 사령탑인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통령이셨다고. 그리고 직접적으로 군을 통제를 하는 초대 국방장관이 무려 광복군 참모장이셨단 말입니다. 그 수하의 장성 일부가 일본군 출신이라고 어떻게 국군이 일본군의 후예가 되겠냐고 본인들이 생각하기도 그렇더란 말이죠. 예? 이래서 역사교육을 똑바로 가르쳐야 됩니다. 예? 아이 생각해봐요. 대대장님이 광복 독립군 출신이고 밑에 중대장이 일본군 출신이면은 그 대대가 일본군이요 광복군이요. 최고 지휘관이 씨발 광복군인데. 예? 제 말 이해하죠? 이 무슨 말인지. 해방 직후 국방장관을 연이어 지내셨던 세 분, 유동열 장군, 이범석 장군, 저도 인정하기 싫지만 신성모 장관. 신성모는 문관 출신입니다. 이 신성모가 6.25 때 개판 치는 바람에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못 나오는 겁니다. 이 셋 모두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소임을 맡은 독립운동가였습니다. 이 세 분의 존재로 인해 이 세 분 국방장관의 존재로 인해 대한민국 국군이 일본군의 후예라는 소리는 어불성설인 겁니다. 흔히 이승만 대통령이 친일파를 풀어줬다. 처벌 안 하고 스금에 넘어갔다 하면 이승만 대통령까지 친일파로 몰아갑니다만 그건 좌빨들이 우리의 국부를 음해하는 소리일 뿐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통령을 지내셨고 그 인생 전부를 독립운동에 바친 분을 심지어 그 좌빨들이 그리 존경하는 백범 김구 선생도 이승만 대통령을 독립운동의 대선배로 인정을 했는데 그런 분을 친일파로 몰아간다는 것은 명예훼손에 가까운 개드립입니다. 그럼 이승만 대통령이 친일파 청산을 똑바로 못했다. 그럼 그 반대편에 김일성은 잘했냐? 그것도 까고 보면 야불이라니까. 자 봅시다. 민족보위부 부부장 지금으로 치면 인민무력부 우리로 치면 국방차관입니다. 민족보위부 부부장 김정재 일제시대 때 양주 군수 문화선전부 부부장 정국은 일제 아사히신문 기자 노동신문 창간 발긴 박파량 일제 만선일보 편집부장 내각사법부장 장헌근 법무장관 일제 중추원 참의 내각 상임위원장 강양욱이 얘는 김일성 육촌이요. 일제 도의원 부주석 김영주 김일성 동생 일본군 통역원 이 외에도 수두룩 빼빼해요. 일본군 출신 공군 조종사들이 북한 공군 창설에 전부 다 참여했습니다. 6.25 전쟁 당시 우리나라를 폭격한 야크 전투기 조종사들은 전부 일본군 조종사 출신이라고. 그리고 북한 본인들 역사책을 교감해 봐도요. 친일 청산에 대해 안 나옵니다. 그 대신에 1958년 조선전사에 보면 반민주 반동행위자 3171명을 처단했다. 1983년 현대조선 역사에도 반소련 반스탈린 운동자 2082명을 처단했다. 친일파 청산 말이 없습니다. 같은 시기에 우리나라는 반민특위에 의해 682건의 친일 사례가 적발되고 221명이 기소됐습니다. 어디가 친일 청산한 거야 진짜. 우리나라는 굳이 설명하면 하다가 그만둔 거라면 북괴는 아예 시작도 한 적이 없어요. 대신 김일성이 권력을 잡기 위해서 남로당파, 국내파 등을 숙청할 때 그들에게 친일 반동 분자라는 덤탱이를 씌웠을 뿐이라고. 지금 더불당, 정의당 이런 좌빨들이 한국당 주요 인사들을 보고 토착외구라 부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 여기서 봅시다. 남침 당시에 북괴군은 작심하고 우리나라에 이런 지식인, 공무원, 정치인, 교육자 등 수만 명의 엘리트들을 납북했습니다. 이유가 뭐냐? 고학력 인텔리와 엘리트가 부족했다고 북한이. 나라가 안 돌아가요.
자신들이 양성하는 대신 우리나라에 있는 엘리트들을 납치해서 메꿔 넣으려는 속셈이었습니다. 그들은 모셔간다고 쓰고 끌고 간다고 읽으면서 그 엘리트들을 나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소위 엘리트들 중에 일제시대 때 등용됐거나 교육을 받았던, 굳이 따지자면 친일파가 없었겠냐고. 대충 생각해도 존나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북괴군은 저들이 친일파건 뭐건 전혀 신경 안 쓰고 데려갔단 말입니다. 숙청하려고 데려간 게 아니라고요. 숙청하려고 했으면 그때 이미 다 이민재판에 세워서 다 죽여버렸지. 예? 아휴. 이승만 정권이 친일파를 등용했네 어쩐다 하지만 북괴 정권에서 제가 앞에 보여드렸죠. 친일파들이 법무장관, 국방차관, 문화부 차관, 부주석 이런 어마무시한 요직에 등용됐단 말입니다. 북한에서는. 근데 우리나라에는 그런 경우가 없었어요.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서 정부 요직에 장차관 이상으로 올라간 예가 없단 말입니다. 말이 친일파 등이 어쩌고 하지만 말단 면석이 행정공무원이나 경찰관, 군인 등 진짜 전문 실무직이나 그랬지. 정말 국가 중대사를 좌우하는 요직에는 친일파는 발도 못 붙였습니다. 예? 근데 왜 이상하게 우리 국민들의 정서는 대한민국이 친일파 청산에 실패했다고 여기냐? 제가 말했잖아요. 반민특위, 플레임은 반민족 행위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이 결국은 실패로 끝났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 한국 근현대사의 엄청난 기록이자 빅이벤트를 할 수 있는 반민특위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자 하는 거예요. 오늘. 반민특위의 실패가 단순히 이승만 대통령의 권력욕에 의한 거냐? 혹은 부패한 친일 경찰의 폐악질로 인한 거냐?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계셨다면 오늘 본 게시탐정의 방송을 통해서 올바른 시각을 가져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945년 해방 후 미군정이 잠시 행정을 맡았어요. 이때 국민들은 매국노 처단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그때부터도 이미 높였습니다. 왜냐? 해방 직후에 얼마나 기세가 등등할 때예요. 하지만 당장 전후 수습부터 하는 게 급했지. 그리고 외국인인 미군 입장에서 한국의 반역자들을 그들이 처벌하는 것은 일종의 내정 간섭도 될 수 있었습니다. 신중을 기하했습니다. 예? 결국 미군정은 친일파 청산에는 크게 관여를 안 했어요.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마침내 반민특위가 창설되어 친일파 청산 작업에 착수했지만 1949년에 해산되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친일파와 이승만 정부의 방해와 반대에 부딪혀서 그렇게 되었다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우선 알아보겠습니다. 반민특위에서 지정한 처벌 대상은 이러합니다. 그냥 눈으로 한번 쭉 읽으세요. 칙임관이 뭐냐면은 천황이 칙명을 내려 임명하는 관리 이런 뜻이라고. 뭐랄까 당시 일제시대 때 그 차관보 밑에 국장급 뭐 되는 이런 우리나라 치면 1급 공무원 1급에서 3급 정도 되는 공무원을 막 가리킵니다. 다음에 3번 밀정 위에 보시면 북한에서 그 중추원 참의 출신인데 뭐 된 놈 있었죠? 위에 밑에 위에 북한 정부에 도의원이 있었지. 예. 그러니까 보시면 악질적인 행위라는 뭔가 단서들이 다 붙어 있잖아요. 보시면 확실히 네가 봐도 내가 봐도 누가 봐도 처벌해야 될 대상들입니다. 이런 자들에 대한 처벌이 이랬는데 1조 뭐 블라블라 사형 무기징역 재산 몰수 5년 이상의 징역 무기 재산 몰수 뭐 블라블라블라 국민권 정지란 게보다 피선거권을 비롯해서 국민의 권리를 일시 정지하는 겁니다. 이 기간 동안 넌 우리나라 국민도 아니여 뭐 이런 거. 근데 이런 반민특위의 선포가 시작부터 삐그덕거린 이유가 뭐냐? 바로 제일 민감한 게 뭐예요? 돈이야 돈. 재산 몰수의 기준이었습니다. 마음 같았으면 싸그리 다 뺏고 거두고 싶었지만 공산주의도 아니고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러면 안 되지. 응? 때문에 1949년 2월에 반민특위 대표자들의 인터뷰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 굉장히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친일파 자체의 기준도 문제지. 어디까지가 친일파냐? 자, 보시겠습니다.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냥.
이 말 다음에 제가 그냥 생략했는데 이 뒤에 말이 뭐다. 이제 현금을 가져다가 소모한 것은 추징이 불가능하지만 부동산은 몰수할 수 있을 것이고 현금으로 가지고 있다가도 이 고의로 써버린 자에게는 가중처벌을 하면 된다 말하지만 좀 갈등을 해요. 이 기자는 이제 재산을 몰수당한 사람의 생계는 어떻게 할 거냐는 질문을 던졌고 이 특위 대표는 사치스러운 생활을 할 여유까지는 안 되도록 살아나갈 정도는 용인하겠다고 불만하는데 이것도 뭔가 말이 어정쩡하지 않아요? 좀? 자 이제 처벌 대상자에 대해서 말합니다. 악질적이란 말이 많은데 일본 놈이 목을 메어 끌어서 할 수 없이 경방단장을 한 사람 있겠지만 자진해서 나가고 딴 놈들까지 끌어당겼으면 악질이다. 일제 광복리가 많지만 먹고 살기 어쩔 수 없이 사무만 본 사람은 악질이 아니다. 자, 이 문재인 좌파 정권 들어서 뭐 친일파 명달 장사는 말 많은데 해방 직후에 반민특위에서도 굉장히 유도리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렇게 입에 거품 먹고 친일파 어쩌고 하는 박정희 대통령도 반민특위 기준으로는 친일파도 아니었어요. 에? 일본 경찰 중에서는 독립운동가만 단속하는 특별 고등계 형사, 그 미화 경부같이 그런 놈들만 처단 대상이었어요. 일본군 중에는 헌병들만이 처단 대상이었습니다. 헌병일 경우 부사관이라도 처단 대상이었지만 일반 군인의 경우 부사관부터 위관, 그러니까 하사부터 대위까지는 대상 체외였어요. 에? 박정희 대통령은 일본군 예비역 소위 만주군 현역 중위신 분이었습니다. 당연히 당시 친일 반민족 행위자 기준에서는 열애였습니다. 네. 자, 어쨌든 반민특위는 1948년 9월 정부 수립이 8월 15일이었으니까 거의 정부 수립 직후에 출범했습니다. 이때 반민족 행위 처벌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킨 것으로 활동을 시작했어요. 친일파 박흥식을 체포한 것으로 본격적인 스타트 끊었지. 노덕술, 최운하 등 구친일 경찰 관료, 이광수, 최만식, 최남선, 최린 등 이렇게 치자마네 친일 인사들을 잡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특위 내부에서 역할 분담이 뭐냐면은 특경대라고 하는 이 특별경찰대가 해당 친일파를 잡아들이면 특별조사위원회가 조사를 실시하고 특별검찰부에서 기소한 뒤 특별재판부에서 재판하는 겁니다. 뭐 전부 특별이라 이거. 그런 식으로 반민특위는 위에서 잠시 스치듯 언급한 것처럼 682건의 친일 사례가 적발되고 222건이 2명이 기소되는 성과를 올렸다고요. 그러나 국민의 열망을 업고 시작된 반민특위 활동이 오래지 않아 벽에 부딪혔는데 아쉽지만 이승만 대통령의 담화가 그 첫 신호탄이었습니다. 뭐 별말도 아니에요. 반민특위는 삼권 분립의 원칙에 위반한다. 안보 상황이 위급한 때 경찰을 동요시켜서는 안 된다. 이 이승만 대통령의 담화가 발표되자 대법원장 겸 반민특위 특별재판부장이었던 김병로 선생은 반민특위의 활동이 불법이 아니라는 또 맞담화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우리 활동에 협조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죠. 하지만 이승만 대통령은 1949년 2월 24일에 반민법 법률 개정안을 제2회 39차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습니다. 이 법률안은 부결됐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제출한 이 법률안이 부결됐어. 그리고 반민특위 활동 계속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반민특위가 타격을 받은 사건이 언제냐? 1949년 5월에 국회 뿌락질 사건이었습니다. 난파공작원의 전설의 레전드 성시백에 의해 국회의원들이 그것도 진보계열 소장파 국회의원들이 포섭돼서 대한민국을 휘청거리게 할 법안들을 만들게 하고 국회에서부터 공사나 책동을 밀어붙이려 했던 대한민국 국회 사상 엄청난 흑역사예요. 이 사건이. 이 사건으로 인해 국회의원들이 많이 숙청을 했는데 구속된 의원만 13명 그 대부분이 반민특위를 지지하던 의원들이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냐. 대표적인 예로 구속된 국회 부의장 김약수는 일제강점기 당시 사회주의 계열의 반일운동가였습니다. 박헌영의 강경 빨갱이 노선과 대립하다가 조선공산당을 탈당했지만 온 건 빨갱이도 빨갱이는 빨갱이입니다. 뭐 통진당만 빨갱이고 더불당은 빨갱이 아니야? 네? 초대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의 공작원에 의해 포섭된 빨갱이가 국회 부의장까지 앉아있었던 위험천만한 상황이었던 겁니다.
요때 숙청된 국회의원들은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되어 있다가 북괴군에 의해 구출되어 북한으로 모셔집니다. 이후 제대로 쐐기를 박은 사건이 터졌으니까 1949년 6월 6일 이거 66 사건인데 서울 중부경찰서장 윤기병의 지휘로 경찰관 80명이 반민특위 청사를 습격했습니다. 조사관들을 두드러 패고 서류와 집기들을 압수했죠. 그날 오후에는 서울 시내에 있는 경찰관 440명이 집단 사표를 제출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어요. 이런 경찰의 대대적인 반격으로 인해 반민특위의 활동은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반민특위 위원장 김상덕은 사퇴, 후임 위원장인 법무장관 이인 선생이 반민특위를 해체하는 작업을 마무리했죠. 그리고 1949년 9월 반민법 개정안이 통과됐어. 임기가 축소된 반민특위는 그해 10월에 특별검찰부, 특별재판부와 함께 해체되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이후 우리나라 국민들은 이 사건으로 인해 친일 세력이 이후에도 한국 사회의 지배층으로 군림하는 길을 열어주었고 친일파 청산에 실패하여 독립운동가 후손들은 굶주리는데 친일파 후손들은 떵떵거리게 되었다고 착각하게 되었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교과서대로만 배웠다면 고개를 끄덕이실 만도 한데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반민특위의 활동 기간인 1948년 말에서 1949년 중반까지의 기간이 그냥 반민특위 활동에만 초점을 맞춰보면 그냥 나라는 평온하게 흘러가고 특위에서 친일파만 곱다시 때려잡으면 되는데 왜 굳이 정부에서 난리를 쳐서 반민특위를 막았을까 싶지요? 그런데 아쉽게도 그 당시의 상황은 그렇게 점잖지 않았어요. 당장 1948년 4월 대한민국이 건국되기도 전에 제주도에서 대한민국 수립에 반대하는 공산폭도들의 준동인 제주 4.3 사건이 발발했습니다. 한바탕 대혼란에 휩싸였어요. 그해 10월에는 제주도의 폭도들을 진압하라는 출동 명령을 받은 여수주둔 국군 14연대 내 남로단계 빨갱이들이 명령을 거부하고 도리어 반란을 일으켜 대한민국의 총검을 겨눈 여수 순천 10.19 사건이 발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걸 진압하라고 광주 사연대를 보냈더니 그 부대조차 내부의 빨갱이들이 준동하여 반란군에 가담해버린 난장판이었고 아니 광주는 뭐 막았겠나. 마산의 12연대에서도 빨갱이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대구는 또 왜 이래 이거. 대구의 6연대는 3번이나 반란이 났습니다. 국군 15연대의 경우 연대장인 최남근 중령부터가 빨갱이였다고요. 가까스로 반란을 진압하고 나니 전방에 주둔한 국군 두 개 대대가 그 대대장들인 강태무, 표무원 두 소령들이 다 빨갱이야. 아예 대대 전체를 끌고 월북해버렸어. 절반 정도만 간신히 탈출해서 돌아왔습니다. 남도 지방의 반란군 잔당들은 지리산으로 들어가 원래 있던 공산 빨치산들과 합세하여 난장을 치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가장 최우선적으로 가치를 두어야 할 일이 뭐겠어요? 1948년 4.3 사건과 10.19 사건으로 시작된 빨치산 전쟁은 1963년에 마지막 빨치산 정순덕이 체포되고 1964년에 마지막 빨치산이 자살한 시체가 발견됨으로써 종결되는데 그야말로 대한민국 15년 대전쟁이었습니다. 세계 유격전사에 유례가 없는 그냥 기네스북에 올라간 대사건이라니까요. 1948년과 1949년의 대한민국은 바로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군과 경찰의 역량, 국가 행정의 역량은 난립하는 폭도들을 진압하고 혼란과 도탄에 빠진 민생을 구제하며 그 틈을 타 남침의 기회를 노리는 북괴군을 경계하고 아울러 국가 방위 태세를 다지는데 전력을 총동원하여도 후달린다고요. 그 무슨 토착외구 친일파 때려잡자고 경찰 간부들을 잡아들이고 국가 조직을 뒤흔드는 게 그게 올바른 일입니까? 그리고 그 경찰 간부들은 지금 현재 대한민국 경찰로서 임무 수행하는 자들인데 과거에 그랬다는 이유만으로 잡아들이면 어쩌겠냐고. 지금 그 사람들이 나라를 팔아먹으려는 무슨 준동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게다가 더 문제는 그 반민특위를 지지했던 국회 부의장 김학수를 비롯한 이 소장파 국회의원들이 국회 불합치 사건을 통해 북괴 공작원 성시백에 의해 포섭된 첩자들이었다는 게 드러났단 말입니다. 그 포섭된 의원들은
주한미군의 철수를 촉구하는 법안을 국회에 상정하는 등 북괴를 위한 엄청난 서포트를 해주고 있었단 말입니다. 이 더더욱 반민특위의 활동을 온전히 맑고 밝은 것이라 볼 수 없었단 말입니다. 근본적으로. 이승만 대통령의 담화 중 반민특위의 활동이 삼권 분립을 위배한다는 것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런 말씀을 하셨냐, 이승만 대통령이. 엄연히 반민특위는요, 원래 법대로 하자면, FM대로 하자면 입법부인 국회에서 정한 법령에 따라 행정부 산하에 경찰이 잡아들인 친일파를 반민특위에서 조사한 후 그 처벌을 사법부 산하의 재판부로 보내 처벌을 받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헌데 실제 반민특위 활동을 보면요, 제가 앞에서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반민특위 내 특별재판부와 특별검찰부를 만들었어. 심지어 그 잡아들이는 것도 정규경찰이 아니라 특별경찰대 일명 특경대라는 자체 무장조직을 만들어서 잡아들이게 했던 겁니다. 예? 이 반민특위의 활동 사진 중 제일 유명한 건데, 끌려간 친일파 중에 맨 오른쪽이 친일 인사 최린입니다. 이 굴비처럼 엮여 끌려가는 친일파들 중 뒤에 서 있는 이 경찰 복장의 인물들이 경찰이 아닙니다. 반민특위 산하의 특별경찰대원들인데 이들은 행정부 산하의 경찰과 전혀 무관한 반민특위의 사설 무장단체예요. 네? 쉽게 말해서 반민특위에서 고용한 보안요원, 경비원, 청원 경찰이란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특별경찰대, 일명 특경대는 창설 취지가 뭐냐? 반민특위 특별조사위원들의 신변을 보호하고 활동을 보조하는, 제가 말했잖아요. 알바몬에 광고 내가지고 모집한 경호원, 보안요원, 경비원이라고요. 반민특위의 권위를 이용해서 경찰복, 권총 무전기 차량은 지원받았지만 직접 가서 누굴 잡아들고 체포하는 그런 경찰관 권한은 없어요. 권한에 있어서는 그냥 일반 민간인이란 말입니다. 흥신소와 탐정에게 수사 권한이 없듯이, 그리고 경비원에게, 경비원, 경호원, 보안요원에게 체포 권한이 없듯이, 아무리 권총 차고 경찰복 입었다지만 이 반민특위 특경대는 그 창설 근본 취지 자체가 경호원입니다. 특위조사위원들의 경호원이라고요. 그런데 직접 이들이 친일파 체포에 나선 것은 엄연한 불법, 위법, 월권 행위입니다. 노덕술, 최운하 같은 경찰 간부들은 바로 이런 자들에 의해 체포해서 반민특위에 끌려갔던 겁니다. 반민특위의 정성기에 이 특경대 위세도 하늘을 찔렀지만 다시 한번 말하지만 법적으로 아무 근거도 없는 사설 무장단체입니다. 나치 돌격대와 나치 친위대가 그 바이마르 공화국 시절에는 아무 법적 근거는 그냥 나치당 산하의 사설 무장단체잖아요. 그냥 사조직이라고. 그거랑 같은 겁니다. 친일 반민족 행위자를 처벌한다는 반민특위의 명분이 그럴듯하여 그런가 보다 하지만 이승만 대통령의 담화가 하나 틀린 거 없습니다. 자기들 내부에 경찰이 있고 잡아들이고, 자기들 내부에 검찰이 있어서 멋대로 기소하고, 자기들 내부에 재판부가 있어서 멋대로 재판하고, 이게 뭐예요 이게? 친일파 청산을 빌미로 이런 무소불위의 조직을, 완전히 로마 시대 호민간 특권을 보는 것 같은 이런 조직을 잘한다 칭찬하고 놔둔다면 대한민국의 삼권 분립과 자유민주주의는 어떻게 됩니까? 반민특위 하나가 법을 만들고 사법권을 행사하고 경찰권까지 쥐고 있고 검찰 기소권까지 들고 있다면 이게 삼권 분립을 위배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이승만 대통령과 같은 강성한 그런 지도자가 아니었다면 국민 주권에 의해 수립된 대한민국 정부의 권위는 땅에 떨어져요. 반민특위가 친일파 청산을 빌미로 국정을 농단하는 엄청난 파국이 벌어졌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농담 아니에요. 반민특위 부위원장 김상돈, 이 사람은 찝차 몰고 가다 어린애 치어 죽이고도 과실치사로 덮어버리고 시신을 멋대로 안매장하고 허위로 문서를 위조하는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지금 시대에 대통령도 저짓을 하고 무사할 수 없어요. 아무리 그 시대라지만 반민특위의 위세가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어요?
어디 뭐 갑질 월권만 했냐? 아니요. 1949년 8월 29일 서울신문 기사에 보면 국가회계 결산을 담당하는 심계원이라고 한 데가 있었어요. 우리가 지금 뭐 통계청 같은 뭐 그런 건가? 뭐 하여튼 뭐 거기서 반민특위위원장 김상덕 이하 특위 간부들의 비리 내역과 국고금 착복 행위를 적발했습니다. 반민특위 위원들이 불법으로 착복한 공금은 494만 5,477원 34전. 추가로 20만 원은 시장 상인들한테 불법으로 사채 빚을 났어. 심지어 체포한 이 피의자들 소지금을 보관한다는 핑계로 뺏어가버린 게 88만 원입니다. 1940년대 기준으로 쌀 한 가마니가 20원이에요. 기와집 한 채가 2,000원입니다. 이 반민특위의 착복과 비리는 부정부패는 상상을 초월했던 겁니다. 예? 제가 이거 농담 아니라니까? 보세요. 예. 서울지방검찰청 김상돈 반민족 행위 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의 과실치사 사건 등에 대한 기자회견. 반민특위 부위원장 김상돈의 살인 및 암매장과 공문서 위조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아이고. 특경대 해산에 대해 이제 불법 감금 및 폭행이라 고소한 반민특위에 대해 경찰에서 특경대 인원들의 비리 내역과 불법 활동에 대해서 맞고소하고 있는 거죠. 경찰과 특위에서 이제 서로 지금 고소하는 겁니다. 지금. 아이고. 어떤 일이 있었냐? 자, 이거는 좀 소위 특경대원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국가의 정식 경찰 기관이 아닌 거예요. 주거침입, 불법 체포, 독직 및 폭행 등을 감행하여 대문을 파괴하고, 그것도 심지어 처벌, 아니 체포 대상자도 아니요. 그런 사람들을 불법 체포, 폭행. 야, 특위 사무실 내에서 무수 구타하여. 조선일보 1949년 6월 19일. 법적 근거도 없는 반민특위의 사설 무장단체인 특경대의 적나라한 실체죠. 이게. 이런 자들을 단속해서 해산시키지 않고 그대로 놔둔다면 이는 국가 경찰의 직무유기입니다. 흔히 경찰이 반민특위를 뭐 습격해서 해산시켰다고 하는 그 66 사건은 바로 경찰이 이 특경대를 해산시킨 사건이에요. 심계원에서 발표한 반민특위의 부정부패와 비리 내역입니다. 아까 저 앞에서 보여드린 거죠. 아이고. 자, 반민족 행위를 조사 처단함으로써 민족 정기를 바로잡기 위한 국가의 중책을 지는 사람들이 이중장부 만들고 계획적으로 국고금을 유용 소비하는 부정행위를 한 것은 우리 민족으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실이다. 반민을 취급하는 사람으로서 더구나 만민의 대변자인 국회의원이 회계법을 무시하고 이 같은 과오를 저지르는 건 불충이다. 반민특위가 10개월, 10달이 좀 안 되는 기간 동안 활동했는데 그 기간 동안 해먹은 돈이 얼마냐? 당시 금액으로 600만 원 정도. 현재 금액으로 3천억 원에 이르는 상상을 초월한 액수입니다. 10달 동안 3천억 원을 해먹는 게 제정신이 박힌 짓이라고 진짜. 이걸 적발한 심계원 요 관리들의 탄식이 여기까지 들려오네. 아이고 진짜. 10달 동안 3천억을 해먹는 놈들이 이거 이런 놈들이 누굴 청산하고 뭘 바로 세워요? 예? 아니 미친놈들 아니야 정말. 위로는 북괴군이 뻑하면 도발을 하고 아래로는 공비들이 난장을 피고 나라를 엎으려 그러고 민생은 도탄에 빠지고 국가체제가 흔들리는데 그 무슨 친일파 청산을 운영하며 위세를 부리고 뒤로는 부패와 비리로 칠갑이 된 게 반민특위의 실체였다면 너무 과합니까? 예? 청년들은 취업을 못하고 자영업자들은 가게 문을 닫고
날이 갈수록 생계는 팍팍해져요. 생활고는 깊어가기만 하는데 이런 국민들의 형편에는 눈을 막고 귀를 닫고 우리나라를 침략하려 하는 북괴에는 손을 비비고 퍼주기만 쓰고 그 무슨 적폐청산에만 목을 메고 뒤로는 앞에서는 깨끗한 척하며 적폐청산한다더니 뒤로는 아주 그냥 부정부패가 하늘을 찌르는 이 좌파 정권의 모습이 반민특위의 모습에 그대로 비쳐 보인다면 이것도 너무 과합니까? 삼권 분립을 무시하고 특별재판부를 만들려 했다가 실패했죠. 이게 그대로 지금 반민특위의 특별재판부와 오버랩돼요. 아니면 반민특위 자체가 거의 공수처라니까. 지금 개념으로 하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경찰이 반민특위를 기습했다는 6.6 사건은 반민특위를 무력화시킨 게 아니에요. 반민특위 산하의 그 사설 무장단체인 특경대를 무장해제하고 해산시킨 거죠. 법적 근거도 없이 반민특위의 위세만 믿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던 이 사설 무장단체를 국가 경찰이 단속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걸 못하는 게 국가가 제고시를 못하는 거예요. 바이마르 공화국 경찰이 나치 돌격대를 단속을 못했잖아. 그래 그 나라가 막장 태클이 탔다는 게 거기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무력단체인 특경대가 없어지자 반민특위가 순식간에 내려앉았다. 도대체 반민특위의 힘이 어디에서 비롯된 겁니까? 그리고 말이 친일파 청산이지. 친일파 청산할 의지 자체가 없었다니까 반민특위가. 그건 어디서 볼 수 있는지 아십니까? 자, 처벌에서 면제할 대상이 뭐냐? 누구냐? 쭉 읽어보세요. 국산품을 적극적으로 애용한 사람은 뭐였어 진짜. 그러니까 여기 기준 반민특위 기준대로 보면 그 우리 암살에 나오는 이정재 있잖아요. 암살에 나오는 그 이정재 중간에 배신 때려가지고 일본 편에 묻잖아요. 그 사람 무죄라니까? 반민특위 기준으로도? 환장하겠다 진짜. 아니 이 기준대로 적용시켜보면 앞에 처단 대선자 명단과 대조해봐도 처벌할 수 있는 친일파가 없어요. 처벌할 수 없다니까? 아까 이정재 말씀. 평생 무장 독립투쟁 하다가 말년에 잠깐 친일파 전향했다고 반민특위에 끌려왔는데 무슨 죄로 처벌할 건데? 종로경찰서 고등계 형사 황옥경부 드라마 각시탈과 영화 밀정의 실제 모델이에요. 이는 빼도 박도 못할 확실한 친일 반민족 행위자인 일제 고등계 형사입니다. 근데 김원붕이 인정한 의열단 열혈단원이었습니다. 낮에는 독립운동가를 잡는 고등계 형사, 밤에는 폭탄 들고 거리를 누비는 의열단 요원이었다고. 반민특위에서 이 사람은 무슨 죄로 처벌해야 돼요? 상을 줘야 돼, 벌을 줘야 돼 이거. 친일 지주 장승원이 친일파라 처벌한다면 그의 아들 장택상은 독립운동가였습니다. 조선인으로 일본군 중장까지 올라간 홍사익 장군을 친일파로 처벌한다면 평생 창씨개명 거부하고 홍사익 이름 석자를 당당히 유지했고 같은 일본군 출신으로 탈영해서 독립군에 가담한 이청천 등 독립군 지도자들의 가족들을 보살펴준 이 홍사익 장군은 반민특위 기준으로도 무죄예요. 그리고 앞서 창씨개명 거부한 걸 기준으로 계산하면 매국노의 대명사 이완용도 죽을 때까지 창씨개명 안 했습니다. 얘도 처벌할 수 없어요. 반민특위 기준으로는. 이완용을 처벌 못한다니까? 반민특위 기준으로 하면? 말이 되냐고 이게. 앞서 반민특위에 체포된 최린도 사실은 3.1운동 때 민족대표 33인의 이름 올린 사람이었습니다. 처벌 못해요. 이 사람도. 이래저래 시골에서 농민들의 피와 땀을 짜먹던 이 친일파 지주들을 처벌하자 한들 의열단과 임시정부의 각종 군장과 독립자금들이 그 지주들과 친일파들 주머니에서 나온 경우가 많았다고요. 독립운동은 땅 파서 해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나는 독립자금을 댄 사람인데 무슨 친일파냐 이래 나온다면 어떻게 처벌하냐고. 한때 그 국회의원 김무성이잖아요. 김무성.
김무성 뭐 부모가 뭐 부모 아버지나 할아버지였나 뭐 친일파라고 뭐 처벌했나 이렇게 막 한데 막 저쪽에서 말이 나왔는데 김무성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는 독립자금된 사람이다 그러잖아. 아버지나 할아버지였나? 독립자금 됐는데 무슨 친일파라 그랬잖아요. 농담이 아니라 진짜 이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앞에서는 천황폐하 만세 외치면 뒤로 독립자금되는 친일파들이 질비했습니다. 김자진 장군 전기에 나오는 친일 지주 최부자도 독립군 군자금으로 10만원, 지금 돈으로 50억 원을 기부한 사람이었다고. 잘했다고 상을 줘야 돼요. 벌을 줘야 돼요. 아이고, 이게 좀 웃긴 얘기긴 한데 애초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나 의열단 이런 데서도 이런 친일 지주들이나 부호들 또 이런 친일 관리들한테서 군자금, 독립자금 뜯어내는 거를 중요한 자금 기반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뜯어내니까 독립자금, 군자금 기부를 받은 뒤에 영수증을 써줬다니까요. 임시정부 이름으로. 그것도 김구 선생 사인 들어간. 그러니까 이게 참 묘한 거니까 이 사람들을 친일파라고 처벌을 해야 되냐 아니면 독립자금된 유공자로 그냥 상을 줘야 되나. 그리고 진짜 똑똑한 사람이면 당연히 두 군데 다 투자하지 누가 몰빵 투자요. 이러니까 이런 것들이 엮여서 우리나라가 친일파 청산을 똑바로 못한 겁니다. 사실 안 한 게 아니라 못한 거라고 진짜. 그리고 무엇보다도 반민특위부터가 정말 진지하게 친일파를 청산을 의지가 있었나? 친일파 청산을 빌미로 위세를 부리고 국정을 농단하려 들었나? 그것부터 의심스러운 겁니다. 하필 이승만 대통령이라는 강성을 만나 그 계획에 차질이 생긴 거지. 이승만 대통령과 더불어 반민특위를 무너뜨리거나 결정적인 한 칼을 휘둘렀던 법무장관 이인 선생도 친일파거나 친일파에 동조하는 인사가 아닙니다. 역시 이거 건국 초기다 보니까 이런 대단한 사람이 법무장관을 하셨는데 조국 추미애 같은 인간들이 법무장관을 한다고 나오면 참 한심해요. 이 이인 선생이 반민특위를 무너뜨렸다고 해서 이 사람이 친일파냐? 개뿔. 독립운동가들 상대로 무료 변호를 해준 김병로, 허헌 두 분과 더불어 3대 민족 인권 변호사가 바로 이인 선생입니다. 조선어 학회, 조선어 사전 편찬에 참여해서 국어사전 편찬을 적극 도우셨죠. 이것 때문에 조선어 학회 사건에 연루돼서 일제로부터 고초를 겪었습니다. 신간회 창립 멤버예요. 중앙위원까지 역임하고 조선물산 장려회 회장도 지내고 창씨개명도 끝내 거부하고 지조를 지킨 국내 독립운동사의 전설의 레전드가 바로 이 법무장관 이인 선생입니다. 이분이 변호한 사건이 뭐냐? 60만세운동, 원산 총파업 사건, 통일부 사건, 정의부 사건, 신간회 민중대회 사건, 수양동 사건, 국내 독립투쟁의 굵직굵직한 사건들은 거의 다 포함됐었어요. 변호사 개업하시고 처음 맡은 사건이 뭐냐? 의열단 사건 변호하시는 거였다고요. 온갖 소작쟁이에서 악질 지주에 항거하는 소작인들 편을 들어서 변호를 했습니다. 항일 언론인들의 이런 필화, 설화 사건을 다 변호했고 친일파와 일본 관리 암살 사건에서도 항일 의사들의 변호를 맡아서 대활약을 펼쳤습니다. 대한민국 건국 공로훈장 독립장이 정말 아깝지 않은 항일 독립운동의 큰 원로 어르신이세요. 이런 분이 반민특위를 해체시키는데 두 팔 걷어붙이고 나선 걸 보면 진짜 갈만하지 않습니까? 법무장관 되시기 전 1946년 이분은 검찰총장으로 미군정 검찰총장으로 남로당이 저지른 정판사 위패 사건을 수사하셨어요. 종북 좌익 세력 근절에 그때부터 이미 총력을 기울이셨죠. 이분이 반민특위를 이악 물고 무너뜨리려 한 이유가 본 개시탐정의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신생 국가를 좌익 세력들로부터 지키려는 마음 절반, 나머지 절반은 본인들도 친일파면서 도둑이 도둑을 잡겠다는 폐악질을 부리는 자들에 대한 괘씸함과 경계심이 있겠지. 이게 뭔 소리냐고요? 우리의 상식과 전혀 달라요. 반민특위 자체도 민증 까보면 그렇게 친일 문제에서 떳떳하고 결백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참 충격과 공포의 거짓 깽깽 같은 소리인데 반민특위 조사위원회 자격, 국회의원 가운데 독립운동의 경력이 있거나 절개를 지키고 애국의 성심을 가진 자, 애국의 열성이 있고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와는 달리 순친일파들이 반민특위에 들었었다면 믿으시겠어요? 근데 이 사실인 거 어떻게 해?
반민특위 중앙조사위원 11명 중 6명은 독립운동가였습니다. 근데 부위원장 김상돈, 즉 반민특위의 넘버 2가 일제시대 외정대 정회총대라는 행정보좌기관장이었어요. 한 넘버 3쯤 되는 특경대장 오세륜이는 일본 경찰 출신입니다. 100명이 넘는 각 도의 반민특위 조사부 구성들 중 독립운동 경력자는 100여 명 중에 11명이에요. 나머지 89명은 아예 뭐 아무것도 아닌 독립운동 경력자도 아니고 친일파도 아닌 그냥 생 민간인이거나 아니면 친일파들이었단 말이지. 충북조사관 신정호, 전남조사관 신용근, 제주조사관 강성부 등 전부 일제시대 때 관리 지낸 친일파였습니다. 반민특위의 각 도조사부는 조사부장은 도지사, 조사관은 도청국장, 서기는 도청주사와 대등했습니다. 이걸 돌려 말하면 반민특위의 위세와 더불어 정부 위에 또 하나의 정부로 반민특위는 군림했었습니다. 반민특위 특별검찰부에서도 검찰관 14명 중 독립운동가는 5명, 나머지 인물들 중에는 나머지 9명 중은 일제시대 판사, 법원관리, 도청관리 지낸 사람들이 있었어. 특별재판부에서도 재판관 22명 중 독립운동가는 4명밖에 없어요. 나머지 18명 중에 일제시대 변호사, 판사 지냈다고 밝혀진 인원만 8명이라고요. 최소. 친일파를 청산해서 민족정기 파서 잡겠다는 놈들이 본인들 조직 안에 있는 친일파도 청산을 못하면서 그 중차대한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넌센스의 어불성설이 어디 있어요. 완전히 개그 콘서트가 따로 없지. 이런 개콘 같은 일이 반민특위에서 벌어졌던 겁니다. 이인 선생 같은 진성 독립운동가 원로의 눈으로 볼 때는 어떻겠어요, 정말. 이 반민특위야말로 친일파 주제에 친일파 청산을 빌미로 국정을 농단하고 비선 실세로 군림하며 뒤로는 북괴와 내통하여 신생 대한민국을 말아먹으려 드는 그런 적폐들로 보이지 않았겠어요? 왔다, 이 써놓고 나니까 완전히 지금 더블당하고 이 문재인 정권이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평하면 아무리 반민특위가 친일파 청산으로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는 의로운 슬로건을 내걸고 출범했다 한들 법적 절차와 삼권 분립을 무시하고 위법적 활동을 했고 뒤로는 공금을 착복하고 비리를 저지르는 부정부패를 했으며 그 구성원들 중에서도 상당수가 친일파였고 그 주제에 친일파 청산을 내세워 무소불위한 위세를 부렸으며 북괴군의 침략 야욕과 공비들의 준동이 벌어지는 와중에 그들의 활동으로 인해 국가 치안과 질서를 뒤흔드는 역효과가 있었어. 헌데 알고 보니 그 구성원들 중에 북괴의 공작원에 포섭된 뿌락지들이 있었던 것이라면 이런 반민특위가 제대로 득세해서 세도를 부리고 이승만 대통령과 같은 강성 리더가 아니라 그저 그런 물러간 인사가 대통령 자리에 있었다면 정말 굳이 비하자면 황교안 같은 사람이 대통령 자리에 있었다면 우리나라의 운명이 어떻게 됐겠냐고요. 그럼 이승만 대통령이 친일파 청산을 못한 게 잘한 거냐 하겠지만 제가 쉽게 설명할게요. 친일파 청산을 할 틈도 없이 북괴군이 남침하고 공산폭도들이 깽판을 부린 것에 그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친일파 청산을 못한 이유는 김일성한테 가서 물어보라고요. 제가 예전에 쓴 친일 국정교과서와 중국의 동북공정 그리고 한반도의 미래의 허와실 여기에 이 말씀드린 건데 제가 한 번 더 언급할게요. 우리가 친일파 청산 쉽게 얘기하죠. 근데 그 당시에 실무적인 상황은 그렇게 녹록치가 않았습니다. 신생 국가를 이끌어가려면 경찰 해본 놈이 경찰을 해야 돼요. 군복 입어본 사람이 군인을 해야 돼. 동사무소 서기라도 해본 놈이 행정을 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청 실무진에 있어서는 외정 시기에 부역했던 자들을 재활용할 수밖에 없었던 실정이었어요. 우리는 미래의 입장에서 이미 과거 역사를 다 꿰뚫어보고 당시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알고 있기에 조금은 쉽게 과거 역사에 대해 비판하죠. 정말 우리가 막 해방된 그 시절을 살면서 신생 국가를 운영하고 이끌어 가야 할 입장에 섰다면 결코 선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새 국가의 기틀을 다지고 중흥시키려는 노력을 비웃기라도 하듯 정말 빡큐를 날리듯이 이 소련의 사주를 받은 공산주의 북한이 적화 침략의 위협을 가해오는 마당에 전대 외정 시절에 등용된 요원들을 모조리 처단하고 느긋하게 신세대의 무관과 문관을 결론낸다는 건 너무 위험한 거 아닙니까? 원수 일제를 쳐부수고 국가를 되찾았건만 그 되찾은 나라를 이끌어가고 국민들을 보살피기 위해서는 그 원수 일제에 부역했던 자들의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이 이유를 배반적인 족같은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고요. 결국 당대 지도자들의 선택이 뭐였냐? 묵은 원한을 눌러 참고 그들의 전문성을 활용해 신생 국가의 안정을 위해 봉사하게끔 했던 것입니다. 그 선택은 틀리지 않았어요. 건국 초기 북에서는 김일성의 도발, 남에서는 박헌영을 위시한 종북 세력들의 폭동이 끊이지 않는 내우외환의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나라를 지켜냈습니다. 그 토양 위에서 대를 이어갈 신세대의 지도자들을 길러냈어요. 그렇게 오늘날 번영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기틀을 다졌던 겁니다. 이것이 국부 이승만 대통령 그 선택의 결과였던 거죠. 피 흘려 되찾은 대한민국을 또다시 공산 역도들에게 팔아넘기려는 이 간악한 무리들의 농간과 그런 역적질을 지금 당장 현재 진행형으로 저지르는 자들이 자신들의 행위를 물타기 하고자 오랜 세월이 흐른 옛 상처를 끄집어내어 찌르고 쑤시며 논란을 만드는 것이 작금의 친일파 논란인데, 토착 왜구 논란인데, 그렇게 말하는 좌빨들은 과연 본인들은 떳떳한지 생각부터 해야 돼. 문재인 즉그 아버지 뭐했어 일제시절에? 예? 박원순 즉그 아버지 일제시절에 뭐했어? 그거부터 센터 까봐요. 예? 작금 적폐를 청산한다며 특별재판부를 만들고 법관을 탄핵하겠다. 공수처를 설치하겠다는 이 좌파 정권의 폭거, 인권 운운하며 법 위에 법으로 군림하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폐악, 본인들부터 민증을 까야 할 이 반부패 정책협의회의 모습을 보며 70년 전 반민특위의 모습이 그대로 비쳐 보여요. 강력하고 정의로운 한 지도자의 등장이 얼마나 그 나라 국민들에게 신의 한 수인지 많은 생각이 들게 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정말 그립네요. 아따, 오늘은 됐다 길었습니다. 지금도 공수처 만든다고 쌩 난리를 치는데, 아이고, 이 반민특위의 폐악질이 70년 만에 다시 부활하는 것인가 두렵기만 합니다. 감사합니다. 게시탐정 장전도사였습니다.